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자기들은 부모님께 받을 만큼 받아놓고 막내 동생이 부모님 모시는 조건으로 받은 재산에 욕심을 내던 형 누나들에게 속 시원히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남편과 함께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복숭아로 유명한 동네가 우리나라에 그리 많지 않아서 지역을 밝히면 누군가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저희는 시부모님이 해오시던 복숭아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큰 돈은 안 되어도 아이 둘 키우며 별탈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에 작은 신우가 서울에서 하던 일이 잘 안 되어서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된 후에 정말 괴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남편과 저는 40대 중반이고요. 초등학생 아이 둘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남 이녀 중 막내입니다. 아주버님과 두 명의 신우는 결혼한 후에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아주버님과 신우들은 30여 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결혼할 때는 시부모님이 이 지역에 가지고 계시던 땅을 팔아 서울에 살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신우 둘도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땅을 팔아서 혼수와 어느 정도 자금을 주셨고요. 아주버님과 큰 신우는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은 신우인데요. 작은 신우 부부는 서울 변두리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작은 신우네가 처음에 식당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 식당을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시부모님이 노후자금으로 남겨둔 돈이 있었는데요. 작은 신우가 졸라서 작은 신우네가 식당을 차릴 때 시부모님 노후자금이 전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편의 형제들은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고 저희는 막내인데 결혼하고 지금까지 20여 년간을 시부모님이 해오시던 복숭아 과수원을 함께 하며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은 5년 전부터 연로하셔서 거의 일을 못 하시고 있고요. 남편 형제들은 결혼을 할 때 그렇게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농과 전으로 되어 있던 땅을 팔아 해줄 만큼 해주었고, 저희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으로 과수원을 받는 것으로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시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땅은 저희가 복숭아를 재배하는 이 과수원 하나밖에 안 남아 있었고요. 저희가 결혼하고 명절 때나 시부모님 생신 때 시댁 식구들 모였을 때 아버님께서 이 과수원은 저희 부부의 몫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아버님으로부터 남편이 과수원의 명의를 이전받았습니다. 아주버님과 신우들은 아버님의 그 말씀에 항상 당연하다는 식으로 대답을 해왔고요. 남편이 명의를 이전받은 것도 아주버님과 신우들에게 곧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다들 알겠다고만 했고요. 근데 재작년에 작은 신우네가 서울에서 이곳으로 오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신우네가 이곳으로 이사를 올 때 집을 살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남편이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작은 신혼에는 서울에서 식당을 하면서 장사가 안 되어 빚이 늘다가 가게 보증금을 모두 까먹은 후에나 식당을 빼고 살던 집 전세금을 빼서 빚을 어느 정도 갚고 남은 돈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누나와 조카들이 불쌍하다며 5천만 원을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반대를 했었는데 신혼의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남편과 시부모님이 한참 동안 저를 설득을 해서 내가 반대를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냥 기분 좋게 그 돈 5천만 원을 빌려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말이 빌려주는 것이지 망해서 온 신혼애인데 그 돈을 돌려받을 길은 없을 것이란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돈 빌려주기를 반대했던 것이었고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입니다. 복숭아 농사가 잘 된 해에나 총 매출액이 5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소독할 때 들어가는 농약, 비료 등과
봄철에 봉지 쌀 때와 같이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일꾼들 품삯 같은 것에 들어가는 돈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농사일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게다가 아이 둘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도 많이 드는 것까지 따지면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저희에게 정말 오랜 기간을 허리띠 졸라매고 모아야 겨우 모이는 큰 돈입니다. 신혼에는 이 지역으로 와서 여기저기 과수원이나 논밭을 다니며 처음에는 부지런히 일하는 듯 했어요. 시부모님이 아는 분들 일만 다녀도 농번기에는 거의 쉬는 날 없이 일을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신혼부부를 이 지역 분들이 안 부르더라고요. 하던 일이 아니니 일이 익숙치 않아 다른 일꾼들이 하는 것보다 일을 덜 하는 것은 당연한데 신혼부부는 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았나 봐요. 아버님과 친한 어르신이 신혼부부가 남들 일하는 거에 3분의 1도 못되게 일을 한다고 신혼부부가 일하러 오는 것을 이 지역 사람들이 다들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신혼부부는 이 지역 분들이 일하는데 안 불러준다고 시골 인심이 야박하다고 말을 하며 불평만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혼부부가 저희 복숭아 봉지를 쌀 때 봤는데 둘이 수다를 떨면서 천천히 해요. 다른 일꾼들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이죠. 남들 일한 거에 반도 안 되게 해놓고는 하루 일당은 똑같이 줘야 하는데 저희야 가족이니까 신혼부부에게 하루 일당을 줄 수 있지만 남들 일 가서 저렇게 하고 하루 일당 받아가면 정말 욕 많이 먹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부부는 저희 복숭아밭에서나 바쁠 때 일거리가 있을 뿐 더 이상 일거리가 거의 없으니까 그제서야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부모님께 앓는 소리에서 시부모님 쌈짓돈을 많이 가져갔어요. 정말 화가 나는데 남편은 자기 누나 감싸기 바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돈이라고 해봐야 자식들이 용돈이라고 준 것을 쓰지 않고 모아놓은 것인데 빨리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그 돈을 가져가니 얼마나 한심한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화가 나도 시부모님이 그렇게 돈을 주시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이렇게 신혼부부가 얌체짓을 하며 사는 것을 보고 있기만도 열불이 나는데 어느 날은 신우가 남편과 저에게 여기 땅 시세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냐는 말을 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저희 과수원의 시가가 예전에 비해서 5배 이상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니 언젠가부터는 부모님의 재산을 저희가 다 가져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고 흘렸는데 자꾸 신우가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니 남편도 슬슬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신우에게 이 과수원은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사는 조건으로 받는 것으로 형제들 모두 알고 있는 것 아니었냐고 했습니다. 신우는 남편의 그 말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부모를 모셨다고 부모 재산을 다 가져가냐며 따지더라고요. 저희가 다 가져가긴 뭘 다 가져가나요? 남편 형제들도 결혼할 때 과수원만큼 값어치가 되는 땅을 팔아서 아버님이 해줄 만큼 다 해주셨는데요. 남편과 저는 기가 차서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얼마 안 돼요. 아주버님에게 전화가 와서 남편이 통화를 했는데요. 아버님 생신에 형제들 다 같이 모여서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뒤에 아버님 생신이라서 형제들 모두 모였습니다. 다들 모인 자리에서 아주버님과 신우들이 하는 얘기의 흐름을 보니 작은 신우가 형제들에게 전화를 해서 복숭아 과수원 땅값이 엄청 올랐다며 막내인 남편이 다 갖게 두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했었던 모양이더군요. 그리고 작은 신우네가 서울에서 식당을 그만두고 빚을 지고 내려왔는데 저희 부부가 신우네 일거리도 안 주고 다른 농장주들에게도 신우네 일거리를 주지 못하도록 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더군요. 아주버님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장남으로서 얘기를 한다면서 하는 말이 막내가 혼자 갖기에는 복숭아밭이 너무 크니 막내가 복숭아밭 지분의 반을 갖고 나머지 반을 형제들이 공평하게 받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의 말에 저는 뒷골이 땡기고 머리 전체가 지끈거리고 있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예전처럼 복숭아밭은 남편 거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랬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막내지만 부모님 모시고 살며 자기 부모 형제라면 끔찍한 남편이라 아주버님 얘기에 응낙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수긍을 하면 정말 이혼이라는 생각까지 저는 했어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들 결혼할 때 우리 과수원만큼 값어치가 되는 땅을 아버님이 팔아서 해주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냐고 했어요. 그때 아버님이 팔았던 땅이 지금 과수원 땅값이랑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우리 집안 얘기이니 며느리는 얘기할 거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혼도 각오하고 있는 마당에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20년 세월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남편과 똑같이 밭일을 한 데다가 집안일도 내가 다 했는데 나는 충분히 얘기할 자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에 비하면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어떻다고 생각하냐고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되어서 시부모님이 땅 팔아서 넉넉히 돈을 대주셔서 결혼하고 지금껏 편하게 서울에서 살아왔으니 복숭아밭에 대해서는 아주버님과 형님들이야말로 할 말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으로부터 과수원을 명의 이전 받은 것은 5년 되었지만 그 전부터 재산세랑 종합소득세도 우리 부부가 다 냈는데 아주버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작은 신우는 제가 욕심을 부려서 형제간에 싸움 나게 만든다고 하더군요. 정말 작은 신우에 딱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은 걸 꾹 참고 있었는데 남편이 얘기하더군요. 형제간 싸움은 네가 일으켰잖아. 네가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형이랑 큰 누나한테 전화질해서 일을 키운 거 모를 줄 알아? 누나라고 어려워진 거 불쌍해서 여기 왔을 때 집 할 돈 보태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는 거야? 넌 입 다물고 당장 5천만 원이나 갚어.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나올 줄은 솔직히 예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님도 나서서 형제들이 돈 욕심에 벌써부터 이러니 나 없으면 어떻겠냐며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지껏 막내내인 우리가 부모님 모시는 것만으로도 아버님 재산을 모두 가져가도 다른 형제들은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의 말씀에 누구도 말을 못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얘기하기를 작은 신우가 이렇게 나서서 우리 거를 뺏으려 들고 형과 큰 누나가 동조하는 것을 보니까 안 되겠다며 안 그래도 돈도 안 되는 복숭아 농사 힘들었는데 확 팔아버려야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고 아버님까지 저희 편을 들어주시니 아무도 더 이상 말 못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들 일어서서 가려는데 남편이 작은 신우에게 당장 5천만 원 갚으라고 했습니다. 작은 신우는 불쌍한 척 울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작은 신우에게 형제들 이간질하는 나쁜 년이라고 하시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시며 동생 돈 빨리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신우가 여기로 이사를 와서 일으킨 풍파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형제라면 끔찍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했냐고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 먹을 거 있으면 자기들 안 먹고 남겨두었다가 자기를 먹였던 기억에 자기가 그렇게 형 누나들을 끔찍하게 여겼고 지금도 형 누나들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났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번 일로 형과 누나들이 서운해서 다시 안 찾아오면 부모님은 속상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하더라고요. 착하기만 한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는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 자기 먹을 것을 남겨두었다가 동생 먹였던 형 누나들이 이렇게 동생 것을 뺏으려고 드는 것을 보고 남편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모진 소리를 형 누나에게 쏘아댔으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동네 어느 어르신 말 맞다나 형제가 제 식구 생기면 제각각 딴 마음을 품게 됐나 봅니다. 어쨌든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마음으로 써서 제가 맞춤법이나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자기들은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막내 동생의 몫에 형 누나들이 욕심을 부리다니요. 부모님이 강경하게 쓰니님 편을 잘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맘 편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